시장에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 들어서 조금 더 시장이 강해지면서 S&P 500도 마감가도 최고가로 마감을 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급이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유가나 금리에 대한 언급이 영향을 시장에 미쳤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의 화상 연설 부분인데요. 이 부분 비롯해서 국제뉴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보스 화상 연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 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예정대로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관세 얘기부터 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다. 미국에 와서 만들라는 거다. 그런데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 그러면서 물론 당신들의 권리지만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다. 세계 비즈니스에게 알린다. 네. 미국에 와서 제품 만들면 되는 거다. 근데 네. 이게 아니면 세금을 내면 된다. 관세 이런 그러니까 협박이랄 수도 있고 좋게 보면요. 협상 협상일 수도 있고. 전략.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채무 갚는데 필요한 심지어는 몇 조 달러를 우리 재정에 보탤 거다. 네.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키우기에 미국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을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인세율 지금 이제 21%인데 15%로 낮추겠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적용하겠다고 했고요. 네. 유가와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사우디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에 유가를 내리도록 요청하겠다. 그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전쟁은 바로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 분석은 러시아를 이제 종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 푸틴 바로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에 좀 이렇게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2025년 들어서 올해 첫 FOMC가 열리는데 사실 연준과 이 트럼프 신정부, 신행정부의 관계가 어떨까 작년부터 사실 굉장히 궁금하죠. 기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금리 압박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네. 즉각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도 우리를 따라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 우리를 따라 해야 한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이 연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연준은 독립기구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또 어떤 논란이나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올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대미 무역 흑자국을 놓고도 좀 강도 높게 비난을 했죠.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연설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패널 좌답을 했습니다. 화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유럽연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하고 교역에서 몇천억 달러 적자를 흑자를 내고 있는데 뭔가 하겠다 이렇게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 지금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법을 적용해서 지금 과징까지 부과한 것도 언급을 하면서 이건 내가 보기엔 일종의 세금이다. 유럽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크다.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그 LNG 이제 그것도 비즈니스도 또 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끊어진 걸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누군가의 면전에서 좀 비판을 하는 게 좀 흔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엔 CEO도 참석을 했는데 역시 면전에서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하죠. 물론 화상이니까 네. 이제 직접 보는 건 아닌데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가 대형은행들이 보수주의자하고 거래하지 않으려 한다는 불만을 여러 보수주의자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당신 이제 그 브라이언을 위해 당신과 제이미 이건 이제 JP 모건 CEO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에게도 그 은행을 개방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건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은행이 개방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도 좀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 이유로 개정을 폐지한 적이 있겠느냐?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제 팩트 체크를 또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보수 성향인데 이 주장이 근거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CNN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적자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를 상대로 얘기를 해서 규모가 뭐 많게는 2,5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상무부가 406억 달러로 집계했다고 시정을 했습니다. 네. 또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이 기록적인 인플레를 겪었다 뭐 이런 얘기는 공공연히 계속해서 네. 좀 했었는데 사실 기억을 해보면 9% 넘는 인플레 이 상승률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40년 만에 최고치긴 했는데 네. CNN이 지금 미국 사상 최고라고 했는데 그거는 1920년에 23.7%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준 금리 조절 문제에 대해서도 유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즉시 인하하겠다고 요구를 한 것도 잘못이다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가 터무니없는 이제 CNN 지적인데요. 없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기차 의무 구매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한 팩트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 구매 의무는 원래 없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트럼프 언급 내용 좀 보면은 바이러스 연구 주요 방법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기능 획득 실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려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일단 기능 획득 시험이 뭔지 짚어주시면 이게 좋을 이제 것 같아요. 네. 그 차단된 실험실에서 네. 공기 같은 것도 제어하고 여과실을 갖추고 해서 이제 아주 순수한 바이러스를 가지고선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감염력을 높이거나 약물 면역력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팬데믹 대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신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실험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결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지금 준비 중인 거다. 다만 H5N1 같은 일부 병원체에 대한 해당 연구는 좀 예외로 할 것 같은데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이 기능 획득 연구 지원이 낭비다 이런 비판이 그동안에 좀 제기가 되어 왔다고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네. 이제 그 코로나 그 기원설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도 조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죠.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 우한 연구소 그래서 이제 네. 유출됐다는 걸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기능 연구에 대한 그 조금 이게 너무 좀 방만하다는 해가지고 좀 통제를 하려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저널 보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 하원 특별소위가 지난달에 그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그 최종본도 그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공산이 매우 크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첨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정보위원회고 FBI 같은 미국의 4개 정보기관 간에도 자연 발생이다, 실험실 유출설이다 이게 아직까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계라든지 의료계라든지 좀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 과학계에서는 아주 네. 큰일 날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를 알아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끔찍한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돼서 이제 치워지면 미국이 이런 그 바이러스 연구 쪽에서 영향이 치워지게 되면 이거는 제약산업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가 이런 그 경제적인 측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존스 홉킨스 대학 면역학자에게는 인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연구 자체를 멈출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정치적 고려 때문에 뭐 이런 바이러스 위협을 좀 외면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를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팬데믹이 네. 올 수 있다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이 얘기를 쏟아내면서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에 지금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 트럼프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우디 국영통신이 전했는데 네. 사우디 왕세자가 그저께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 축하하면서 앞으로 4년 이제 2기 임기 동안 무역을 확대해서 한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60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스타게이트 규모가 이제 5천억 달러니까 네. 그거하고 비교해봐도 6천억 달러를 4년간 투자하겠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이 왕세자가 트럼프 2기 개혁이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없이 경제적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사우디도 여기
올라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 기회가 생기면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그 엄청난 돈을 사우디가 지금 뭐 그 오일 먼리가 옛날 같지 않아서 돈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조달할지 또 어디 쓸지 이런 거는 전혀 나온 게 없다는 게 로이터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사우디가 이렇게 많이 사주면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사우디를 해외 첫 방문지로 삼는 걸 검토하겠다. 트럼프 발언인데 일기 때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가 사우디인가요? 예, 이제 그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기 때 이제 그때 사우디가 미국 상품 4,500억 달러어치를 사주겠다고 해서 내가 그래 그 당시 취임하고 처음으로 첫 외유국으로 사우디를 택했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또 동의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한 5천억 달러 조금 좀 올렸습니다. 정도로 사주면은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가는 걸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제일 먼저 가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참 아주 간단 명료하긴 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 로이터가 사우디가 트럼프 퇴임 후에 사위가 이제 제러드 쿠시너가 이제 회사를 세웠죠. 네.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는데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보니까요. 그 두바이에 있는 또 회사하고 이 쿠시너가 헝가리에 또 트럼프 타워 짓고 뭐 500m 높이 해가지고 그런 또 리조트를 짓는 거를 또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네. 헝가리는 아시다시피 트럼프하고 굉장히 좀 트럼프한테 가깝게 하려는 사람이 종이죠. 이 관련된 국제사회 움직임들 사실 여러 가지 뭐 사업을 비롯해서 AI 쪽도 그렇고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사우디 쪽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계획이 지금 속속 발표는 되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궁금할 그렇죠.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미국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이란도 트럼프에게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이란의 그 전략 담당 부통령 이 사람은 그 트럼프 일기 때 이란 핵 합의 때 외무장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에 핵 합의를 이제 이란 쪽을 대표를 한 사람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진보적인 성향이죠. 그저께 다보스 포럼 세션에서 좀 트럼프한테 미국의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하고 새로운 핵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새 핵 협상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는 본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일기 때 그걸 이제 계속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폼페이오하고 당시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인데 두 사람은 이번에 밀려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트럼프 2기 행정부하고는 뭔가 좀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식의 그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 목표에 집중하고 현실적이길 희망한다. 그래서 우리를 상대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자바드 자리프 전략 담당 이제 부통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오바마 집권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2015년 그 당시 이제 오바마 때죠. 네. 그때 그 핵합의, 이른바 포괄적 공동계획에 이제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유럽연합하고 이제 합의를 했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그 2018년에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죠. 그리고 이제 이란도 그래? 그리고 이제 막 핵 그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왔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뭐 그 기조가 유지가 되어 왔었죠. 네. 일단 그래서 좀 풀어보자는 쪽입니다. 지금 일단 이란은요. 그렇군요. 이란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일단 최근의 입장이고요. 후티 반군도 트럼프에 좀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얘기입니까? 2023년 10월에 홍해에서 그 화물선을 납포한 게 있는데 선원 25명을 붙잡고 있던 걸 그저께 풀어줬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외신들은 트럼프한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유화 제스처 같은데 그런데 뭐 이제 지금 후티 반군은 미국에 의해서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게 시효가 끝나는데 이게 좀 다시 지정이 안 됐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가 즉각 재지정 절차 들어가라 하면서 후티 반군하고 뭐 협조하면은 그건 박살내라 하고 뭐 딱 거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테러 조직으로 다시 지정되는 거를 좀 피하려는 그런 움직임.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취임 첫날 엄포한 대로 이 전기차와 직결된 인플레 감축법 도마에 올리고 좀 칼질 그러니까 손질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봐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지원금이 한 3,300억 달러 정도 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그 연방정부 그 인프라법 같은 거에 해서 줄 예정인 한 3천억 달러가 있는데 그런 게 영향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관측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행정명령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공문을 이제 자기 연방부처 기관들에 보냈는데 이거는 조금 좀 그 범위가 좀 그러니까 감축 범위가 좀 축소될 수 있는 거로 강하게 시사한 걸로 그렇게 외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축소 규모 뭐 예측이 되는 액수들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발효시킨 그 인프라 감축법하고 인프라법이 있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미 집행이 승인된 에너지 그 대출금이 한 500억 달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한 2,800억 달러 정도. 네. 이게 중단될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는 지금 한 2건이 미국 회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방정부 그 인프라법 근거한 연방정부 지원금 한 3천억 달러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회사들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거 너무 범위가 넓고 모호한 거 아니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백악관 예산관리국 트럼프 백악관이죠. 거기서 지침을 내려보낸 거는 조금 좀 톤이 좀 많이 다운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공문에 보면요.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어긋나는 그린 뉴딜과 관련한 지원 지출만 중단하라 이렇게 지침이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그 해당 기관장들이 OMB하고 협의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자금 지출을 할 수도 있게끔 약간의 여지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 또 얘기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 이제 이 인프레 감축법에 따른 대표적 보조금 이제 세액공제인데 네. 그건 또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공문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미 착수한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좀 걱정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당장 과연 그런 어때? 얘기들이 네. 나옵니다. 네. 미국 트럭 운송협회 회장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지원금을 받기로 했고 받았거나 받기로 해서 인프라 공사에 들어간 그 주들이 많은데 이걸 끊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하면 그 해당 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도로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교량 건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는 착수를 겁니다. 했는데 뭐 자금 지급을 중단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소송도 있고요. 불사한다는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좀 그리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네. 쪽에 있는 그 마이크 크라퍼 상원의원도 폴리티코하고 그 대답하면서 트럼프 행정명에 대해서 이게 지급 중단 조치가 일시적일 거다. 그리고 결국 지급이 재개될 거라고 자기는 본다고 또 이렇게 슬그머니 좀 거들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프라 감축법, 그러니까 인프라 지원법, 인프라 감축법 이런 거에서 전부 지원하는 금액이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트럼프 2기가 돼서 이제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우려되는 만큼의 그런 감축은 힘들 거다 이런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 후 3일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전부터 관세, 감세 또 여러 가지 이민 정책 이런 걸로 이건 다 인플레를 부추길 만한 정책밖에 없다. 그렇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했잖아요. 네. 이제 극초기인데 이 인플레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런 게 더군다나 이제 불법 체류자 대거 이제 추방 같은 경우도 네. 인력 부족 이것도 이제 인프레하고 연결된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CNBC 분석을 보면요,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이게 일회성 충격을 가할 거라 정도에 끝날 거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소비자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꽉 지갑을 붙잡아서 인프레 기대치까지 높아지면은 더 심각한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조금 견해차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뭐 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1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25%또 10% 네. 부과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나오지 이게 좀 않았죠. 유보 쪽으로 무게가 일단 보류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CNN 네. 비즈니스도요. 특히 이게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가 이제 멕시코, 중국, 캐나다인데 네. 거기서 이제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 가전제품, 뭐 자동차, 뭐 휘발유, 뭐 농산물 두루 들어오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로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11월까지 미국에 수입한 자동차가 한 2,460억 달러어치인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세 나라에서 들어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관세를 매기면은 뻔한 거 아니냐. 네. 그 부담이 소비자한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피터슨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금 특히 미국 자동차 업계가 이 잠재적 관세에 지금 아주 막 경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위협하는 대로 발효가 되면은 기존 그 업계의 그 비용 절감 효과가 본질적으로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또 우려를 했습니다. 뭐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니까 에너지를 통해서도 물가를 낮추겠다.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게 일회성일 것이다 아니면 정말로 좀 높아질 것이다. 좀 두고 볼 일이고요. 여기에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 어떻게 또 얘기했습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CNBC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네. 슬그머니 트럼프 편들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고 믿음이 충분치 않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조금 있더라도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이걸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이 포인트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달부터 중국 제품은 10%, 멕시코, 캐나다산은 25%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지적을 했는데 네. 이게 상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새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거를 사용하라는 걸로 본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은 이거를 관세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낮거나 아예 발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으로 슬그머니 시사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분석도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그러니까 협상 도구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증시에 대한 분석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증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 S&P 500 오늘 또 마감가 기준으로도 최고가를 또 경신한 상황인데 모건 스탠리 이 와중에 미국 주식 집중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다고 하는데 근거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일단 첫째는 미국 증시가 이제 밸류가 과도하다는 점, 그다음에 여전히 정책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실적 성장 기대치도 조금 시장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트럼프 정책이 월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미증시가 너무 비싸다,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도 그렇죠. 뭐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을 내는 게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좀 받아들여야 될지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근거는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시장은 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네. 그 최고 투자 책임자 얘기인데요. 이런 그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은 2017년하고 이게 이제 2017년이 일기가 시작됐을 때죠. 그때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다른 지역 간 그 자산 간의 밸류 격차가 확대됐다는 점도 이것도 미국 시장의 역풍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에 따른 그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이제 S&P 지수 탄력이 이어진다고 하면서 하지만 S&P 비중이 너무 크고 비싸다고 이 사람은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까? 몇 가지 공고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일본, 유럽 신흥시장 같은 미국 외 지역 주식 채권에 좀 관심을 가져라. 그다음에 신용하고 스프레드 상품,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 같은 거, 그다음 주거용 리츠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그다음에 시장 중립형 또는 절대 수익형 헤지 펀드하고 고배당주 같은 대안 투자도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자기는 본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속보로 전해진 내용, 트럼프 대통령 가상화폐 실무그룹 신설을 명령했다라는 얘기 전해지고 있고요. 뭐 규제 완화 쪽으로도 지금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 아인혼 그린라이트 캐피털 설립자죠.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 지나치게 과대 광고에 좀 휘말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인용을 했는데 네. 이 투자자들한테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요. 아주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다 이제는 밈이 방귀 코인 단계까지 왔다. 최근에 또 이런 방귀 코인이 뭐 20억 엄청나게 뜬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밈 코인이 나올 거다. 누구도 앞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미친 상황이 될 거라는 거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관련돼서 오피셜 트럼프 코인, 뭐 멜라니아 코인 이런 것도 그러면 밈 코인으로 좀 인용을 했겠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뭐 직접 인용은 안 했는데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열기가 쉽게 가라지 않을 거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 2기 백악관이 이제 시장을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점을 슬그머니 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 트럼프 코인도 그렇고 멜라니아 코인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금 막 요동을 치죠. 그런 상황을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뭐 가상화폐 실무그룹 신설 명령 이런 부분 비롯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으로 비축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을 이제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인물들로 좀 채웠다는 점 여러 가지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네. 관련된 얘기 아이노는 또 이런 부분도 좀 비판을 했다고요? 그 비트코인 전략 비축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세금 낭비다. 그리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위해서 뭐 추가 차입하고 하는 건 그건 불필요하고 그런 이유도 없다고 자기 본다고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월가 인사 몇 사람이 이런 걸 지적을 했죠. 그래서 자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린라이트 캐피털을 운영하는데 거기가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해서 2개 레버러지 상장지수 펀드를 갖고 운영하는데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 거래가 지나치게 비싸져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이런 상품은 실패할 거다. 근데 지금 보면 그린라이트 캐피탈이 지난해 수익률이 S&P 굉장히 못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중국 이 원자력 당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첫 독립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이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그랬죠. 기억이 있는데요. 네. 트럼프 2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국 국가 원자능 기구가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고 추가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 중국 외교부도 물론 일단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그 뒷받침 필요하고 어떤 제한적인 의미다.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말라고 하면서 기자가 어제 대변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그러면은 일본 수산물 즉각 수입 재개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은 얘기가 다르다. 일본이 계속 약속을 지키고 이런 이게 한번 이제 문제가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각 재개는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걷는데 일단 중국은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오고 나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전과는 조금 달리 많이 좀 훈훈해졌습니다. 네.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 감지까지 이런 뉴스 통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주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